한동훈의 의원직 박탈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건데요. 특검이 한동훈한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참고인 조사가 아닙니다. 이진관 판사가 작성한 박성재 판결문에는 계엄 다음 날부터 한덕수와 함께 발표한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까지 구체적인 행적이 등장하잖아요. 특검이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따져 묻겠다는 겁니다. 한동훈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나 최소한 내란 옹호로 보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정말로 이진관 판사가 한동훈을 잡고 직을 박탈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을 종합특검이 다음 주에 소환한다고 통보를 했는데 한동훈 의원은 소환 통보를 또 받은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요. 통상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화로 하는데 날짜가 12일인가요? 예, 소환 날짜까지 잡혔는데 통보를 받은 적 없다고 지금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데 제가 6월 24일에 한 달 반 전에 이런 날이 올 것 같다라고 이미 예견을 저희 방송에서 한 바가 있는데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종합특검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다진다고 하거든요. 증거와 혐의들을 다진 상태에서 지금 한동훈을 부르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저는 전에부터 한동훈이 내란 혐의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특검이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이진관 판사가 근데 이 사건에 관련이 있어요. 이진관 판사가 사실은 박성재 판결을 하면서 판결문에 한동훈이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 판결문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24일에 그 내용을 여러분께 공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한동훈이 당시에 12월 3일 내란 직후에 며칠 동안 쭉 했던 그 행위들이 있는데 판결문에 있는 행위가 있고 판결문에 적히지 않은 행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한동훈의 혐의가 세 가지가 완성이 돼요. 결국에는 다음 주에 특검에 소환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본인은 자기의 죄는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나름대로 긴장을 한 만큼 아마 발악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엄 다음 날 국민의힘 그리고 한덕수 등 정부와 대통령실의 정진석 등이 모여가지고 당정대 회의라는 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참석 경위를 조사하겠다라고 이제 한 거죠. 일단은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했어요. 근데 참석 경위를 조사한다고는 하지만 그건 아니겠죠. 사실은 박성재 판결문에 참석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떤 행위를 하기로 했는지 모의를 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검은 일단 회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사법 처리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이 굉장히 당황한 것 같습니다. 참고인 조사 통보가 지금 안 왔다고 주장을 하는데 뭐 연락을 못 받았으면 언론 기사를 보고 알았으니까 12일에는 무조건 나가야겠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심 판결입니다. 이게 지난 6월에 나왔던 것인데 박성재가 그때 울었잖아요. 판결 받고. 이진관 판사가 아주 중형을 내렸었는데 박성재 판결문에 적힌 한동훈의 내란 혐의, 회의 이후의 행적, 12월 4일에 윤석열을 만나서 회의 내용을 전달했다. 원래는 이제 당정대 회의를 오후 2시쯤에 한 다음에 이어서 17시에 이때 윤을 만납니다. 윤을.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한동훈이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 대통령의 인식은 민심과 동떨어져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박성재 판결문에 한동훈은 체포 대상 명단에 있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한동훈이 이 내란이 불법인 거를 스스로 언제 인식을 했느냐가 중요한데 다름 아닌 한동훈 본인의 자서전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따 설명드리기도 하고요. 이제 일단 판결문을 보면 한동훈 본인이 체포 대상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다음 날부터 계엄 사후 대응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라는 거죠. 계엄 다음 날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에서 열렸고 계엄 이후 전국 대응 방안을 논의를 했어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참석자는 10여 명이 참석을 했고 추경호도 있었고 나경원, 김기현도 있었고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 윤석열 빼곤 다 모였어요. 이따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나 봤더니 이제 판결문에 보면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거나 김용현 국방장관을 자르자, 윤석열을 탈당시키자.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하죠. 윤석열의 직무정지나 탄핵 요구는 보류를 했다는 겁니다. 보류. 이게 중요합니다. 정작 해야 될 거는 이거를 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했다면 지금 불려갈 일이 없죠. 이거를 안 하고 나머지 이런 쓸데없는 짓들을 했다라는 거죠. 판결문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방어 논리를 이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방어. 윤석열의 하야는 안 돼. 탄핵소추 안 돼. 그리고 특검 수사 대응을 우리가 해야 돼. 논리를 만들어서. 이 얘기는 뭡니까? 윤석열을 지금 보호하고 있잖아요. 보호. 그리고 경찰, 군, 김영현의 그러니까 책임을 김영현이나 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떠넘기는 방안이 논의가 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들은 계엄의 합리화나 정당화하는 논리를 개발을 하는데 한동훈이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한동훈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 박성재 판결문이 없었다면 우리가 한동훈이 이 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랐을 겁니다. 언론도 몰랐어요. 근데 박성재 판결문에 이진관 판사가 한동훈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까지 적어놨습니다. 계엄의 정당성과 이유를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다거나 국민을 설득할 수 있도록 윤석열이 국민에게 기자회견을 열어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이 자기 주장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뭡니까? 윤석열이 기자회견을 해서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설득의 논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설명하고 넘어가자. 그냥 어물쩍 넘어가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사실은 아무도 몰랐는데 특검의 수사 기록을 이진관 판사가 꼼꼼히 다 분석을 해가지고 시간대별로 이 사람들 참석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판결문에 적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이 또 모여서 계엄 선포 이유를 만듭니다. 윤석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계엄 선포 이유를 조작을 해요. 조작. 야당의 의회 폭거가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편안한 날 없이 분노했다. 근데 오랜 고뇌 끝에 정상화를 위해서 계엄을 결심했다. 정상화. 이 얘기, 이게 누가 들으면 뭐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겠어요. 이 정상화를 위해서 했다라는 건데 그 정상화를 위해서 비상계엄을 결심했다는 논리를 이 사람들이 여기서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 엄청난 범죄 행위가 이때 이루어져 있었던 거죠. 내란 특검에서 왜 이 부분을 제대로 수사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판결문에 적힌 것만으로도 내란 관련 혐의로 엮어서 다 기소를 할 수 있는데 기소하지 않았죠. 내란 특검이. 그렇다 보니까 이진관 판사가 꼼꼼하게 판결문에 다 써놓은 겁니다. 당정대 회의가 끝나고 12월 4일에 끝나고 곧바로 윤석열과의 회동이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당정대 회의는 그 한덕수 국무총리 공간에서 오후 2시에 있었잖아요. 곧바로 오후 5시에 대통령실에서 회동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윤석열, 한동훈, 한덕수, 추경호 이렇게 4인이 만나요. 이게 수사 기록에 있을 텐데 지금 여기까지는 내용이 안 알려져 있어요. 근데 아마 특검은 파악을 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어떤 얘기가 오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오후 7시 2시간 뒤에 삼청동 안가회동을 합니다. 이때는 이상민, 박성재, 김주현, 이왕규, 한정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삼청동 안가회동. 그러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 다음 날 새벽 4시에 비상계엄 해제 의결 국무회의가 되고 아주 긴박하게 계속해서 회동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게 그냥 무슨 이루어진 회의가 아니다. 불법 내란이라는 것을 뻔히 다 알면서도 이 사람들이 방어를 하기 위해 논리를 조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 이런 모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당정대 회의 뒤 윤석열을 직접 한동훈이 면담을 했잖아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엄 해제 이후 수습 방안은 이제 요 정도만 지금 알려져 있는 겁니다. 계엄 해제 이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고 당정대 회의 결과를 전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정대 회의 결과 아까 당정대 회의는 무슨 내용인지 판결문에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논리를 만들어서 윤에게 주입을 시키러 간 거죠. 가르쳐주러 간 거예요. 하고 1시간 이상 면담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한동훈이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 이날 윤석열을 면담한 뒤에 한동훈이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입니다. 12월 4일 밤 10시 30분경 국회 비상의원총회장 앞에서 윤 대통령에게 탈당 요구를 자기가 전달을 했대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정대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전달했다라고 얘기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대통령 윤석열을 만나서는 탈당이란 얘기를 하지 않았답니다. 막상 만나서는 뭐 쫄았는지 어쨌는지 말을 안 했다고 해요. 그리고 기자들의 탄핵 질문에는 답변을 유보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뭐냐면 탈당 요구는 윤석열의 면전이 아니라 앞선 당정대 회의에서 한동훈이 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없을 때는 윤석열 국민의힘 탈당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막상 윤석열을 만나서는 탈당 얘기를 안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한동훈의 내란 방조 의혹, 현재는 참고인이지만 내란 방조 의혹이 있다. 아마 이 의혹이란 글자는 제가 볼 때 수사를 하게 되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4일에 정치적인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데 참여를 했다. 이게 그 얘기하는 당정대 회의고 12월 7일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12월 7일에 뭐가 있었죠?
탄핵안을 국회에서 발의해서 가결을 시키려고 했잖아요. 근데 당시에 국민의힘이 탄핵안을 당론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이때 부결이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마 한동훈한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 날 한동훈이 한덕수와 함께 질서 있는 퇴진이란 말을 합니다. 이런 용어는 사실은 없는 얘기거든요. 질서 있는 퇴진이 뭘까요? 이때는 그냥 너무 전국이 어수선하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고 하면 탄핵 안 할 거야. 파면도 안 돼. 라는 겁니다. 명백한 불법 계엄, 내란임을 알면서도 탄핵과 파면을 반대하면서 당론으로는 탄핵안 가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지시까지 했어요.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한동훈의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내란을 종식시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탄핵안이 부결된 12월 7일, 8일, 그리고 2차 12월 14일에 탄핵안이 가결되거든요. 그러니까 12월 3일부터 탄핵안이 가결된 12월 14일까지 내란이 지속됐다라고 보는 게 특검의 시각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근데 추경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날 밤에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하려고 의원들을 막 여기저기 막 일로 오라고 그랬다가 절로 오라고 그랬다가 막 이렇게 해서 방해한 혐의로 이제 중요임무 정사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한동훈은 12월 3일은 아니고 12월 4일부터 적어도 12월 13일까지는 한동훈이 내란에 부역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특검이 보고 있는 혐의일 거예요. 이거는 너무도 그냥 여태까지 나온 언론 기사만 봐도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한동훈이 했던 행위들이 종합해서 보면, 본인은 뭐 자기가 윤석열을 막았다고 자랑을 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12월 7일에 윤석열 한동훈 면담하고 탄핵 표결이 되는데, 여기서 한동훈이 했던 행위가 아주 결정적으로 되는 거죠.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 전에 한동훈과 면담을 했고,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했습니다. 이때 당대표가 누굽니까? 이 사람이잖아요. 의원 대부분이 실제로 본회의장을 퇴장했죠. 일부 빼고, 뭐 안철수, 울산시장 김상욱 뭐 이런 사람 몇 명 빼고는 전부 다 퇴장을 해서 이날 부결이 됐잖아요. 기회,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일단 윤석열의 그 직무가 정지가 되는데, 그 기회를 집단 불참으로 무산시켰다. 이것도 범죄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당론을 정해가지고 탄핵안 가결을 무산시켰다라고 하면, 근데 한동훈의 인식이 중요하겠죠. 윤석열이 최초의 비상계엄을 한 것 자체가 불법 내란이야라는 것을 한동훈이 인식을 하고 있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인식. 그게 아마 이제 수사에 쟁점이 될 텐데, 그건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갖고 이제 탄핵 대신에 한동훈이 계속 이때 당시에 얘기했던 게 탈당. 계속해서 수습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최대한 파면이나 탄핵을 피하면서 탈당, 뭐 해임, 내각 총사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은 그대로 뭐 유지한다거나 헌법상 직무정지 조치를 실행하지 않았죠. 그리고 수사와 탄핵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동훈이 받고 있는 혐의인데, 내란의 책임을 한덕수와 짜고 정치적인 타협으로 끝내려고 했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땐 이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할 수도 있다. 수사를 잘해야 됩니다. 증거와 법리를 잘 꿰맞춰서 설득력 있는 증거와 진술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한동훈을 기소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좀 걱정이죠. 지금 종합특검이 얼마 안 남았죠. 이달 말에 끝나잖아요. 너무 지금 늦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번에 한동훈을 소환을 해서 신병 확보가 된다면, 신병 확보라는 게 뭡니까? 영장 청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전에 압수수색 영장이라도 좀 하고 했어야 되는데, 한동훈의 휴대전화나 PC 이런 것들 다 확보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참고인으로 불러다가 구속영장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하게끔 만들어야겠죠. 저 같은 일개 기자가 봐도 이렇게 혐의들, 증거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저는 이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이진관 판사가 쓴 박성재의 판결문을 보고 한동훈은 이건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판결문에는 12월 4일까지만 나와 있어요. 4일까지.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12월 7일 1차 탄핵안이 부결됐을 때 한동훈이 했던 행위, 당론으로 정해서 탄핵안 가결을 방해하거나 이런 것들, 이것도 범죄 혐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탄핵안이 무산된 것 자체가 적극적 방조, 내란의 방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대통령 권한 박탈을 저지했고 탄핵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관철했고, 윤석열에게 수습과 대응의 시간을 제공했다. 그리고 집단적인 보호 행위, 아까 얘기했지만 정치적인 타협으로 윤석열을 살려주려고 했다.
그리고 내란이 끝나지 않고 내란이 지속 중이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내란이 윤석열이 셀프로 비상계엄 해제에 의결을 했다고 내란이 끝난 게 아니에요. 12월 14일 2차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부터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12월 3일부터 14일까지는 내란이 지속되고 있었고 한동훈이 그 사이에 했던 행위들은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 혹은 아무리 안 봐도 내란의 방조 정도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죠. 12월 8일에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한한 브라더스. 이 한한 브라더스가 공동 담화를 하죠. 그리고 우리 헌법에도 없는 질서 있는 퇴진을 시키겠다, 자기들이. 근데 지들이 뭔데 질서 있는 퇴진을. 아무래도 이때는 현직 대통령 아닙니까? 자기들이 뭔데 질서 있는 퇴진을 시키겠다. 근데 앞서 당정대의 회의할 때 하야 안 돼. 탄핵 안 돼. 파면 안 돼. 다 안 된다고 해놓고 이때는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탄핵을 반대한 거잖아요. 그 전날에 이미 탄핵안은 가결이 무산이 됐고 윤석열의 조기 퇴진을 자기들이 추진하겠다. 퇴진 전에 국정 관여를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총리가 한덕수가 한동훈과 협의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정신이 나간 발표죠. 한동훈이 나름대로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까지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하는 말이 나중에 자기의 뒷다리를 잡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없어요. 이게 중요하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데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이 한한 브라더스가 야 이제부터 윤석열 우리가 물러나게 할 건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공동 통치할게 라고 발표를 한 거죠. 대통령을 자르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당대표가 나눠서 행사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게 자체가 위헌이죠. 이것 자체가 내란에 부역한 것이다 라는 건데 지금 종합특검 제대로 수사해야 됩니다. 저 같은 일개 기자, 아무것도 모르는 일개 기자가 봐도 이렇게 범죄 혐의가 많은데 그 수사 기록을 차라리 저한테 다 주시면 수사 기록,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목록을 저한테 다 주시면 제가 한번 구성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일개 기자도.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이 법리 구성은. 기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건 너무나도 쉬운데 대통령 권한의 사적 위임은 불가능해요. 윤석열 내가 야 이제부터 니네 둘이 통치해 한한 브라더스 이렇게 얘기해도 그거는 헌법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여당 대표는 국정 대행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것은 탄핵 같은 헌법적 절차를 거쳤을 때 직무 정지가 되는 거지 지들끼리 얘기해가지고 회의에서 이제부터 우리가 통치할게요. 좀 빠져 있으세요. 라고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총리 여당의 공동 운영은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전부 다 위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명백한 위헌적인 행위를 했는데도 여태까지 내란 특검은 한동훈을 조사조차 하지도 않고 뭐 출국 금지를 했다가 풀어줬다가 뭐 종합특검도 쓸데없는 짓을 해서 괜히 빈축만 산 겁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쉽다. 어찌됐든 그런 걸 떠나서라도 이 한동훈에 대한 이 범죄 혐의는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에 헌법에 없는 권력 분배를 한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이것 자체가 내란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시간에 한동훈이 한덕수와 함께 했던 행위다.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거는 증거가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발표를 했고 우리가 뉴스로 봤고 영상으로도 지금 유튜브 가면 여러분께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동훈의 내란 혐의는 증거가 너무나도 많이 이미 나와 있다.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모르는 일들 윤석열을 만났을 때 무슨 대화를 했는지 당정대회 때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은 특검의 수사 기록에도 다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하면 저는 충분히 이번에 한동훈을 기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참고인 조사로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저는 여태까지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어요. 아니 한동훈이 한덕수와 함께 명백한 위헌적인 행위를 했는데 저걸 그냥 놔두냐라고 이제 법률 전문가들 극소수가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수사를 안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것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갖고 한동훈의 혐의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한동훈의 내란 방조 혐의는 실제 입증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윤석열의 직무를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겠다고 하거나 12월 7일에 1차 탄핵안을 당론으로서 반대해서 탄핵을 지연시키거나 탄핵 포교를 무산을 또 당대표였으니까 자기가 사실상 지시한 거 아닙니까? 뭐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했다고 하겠지만 대통령 권한 유지한 퇴진안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생각을 해낸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법적 근거가 없고 위헌적인 국정 운영 한한 브라더스의 공동 통치를 발표했다는 거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형사 책임, 이게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는 내란 범행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한동훈이 이 행위를 했을 때 윤석열이 예가한 행위는 명백한 내란이야. 근데 이미 앞서 판결들을 보면 국회에 군대를 보낸 것 자체만으로도 그것은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결이 나와 있어요. 직위원마저도 그걸 내란이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국회 군대 보낸 것을. 근데 그것을 우리가 TV로 보고 한동훈은 심지어 자기가 본회의장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조의 고의성이 있었다. 고의성이 있었다는 것은 앞서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나눴던 이야기들, 윤석열 하야한데 파면한데 고의성이 있죠. 내란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 내란의 실행과 내란의 지속을 용이하게 했다, 한동훈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정치적인 책임 그리고 형사상의 내란 방조는 별도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증거들이 수집이 돼 있고 수사가 돼 있고 그리고 이미 우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것인데 이게 중요해요. 이건 뭐 제 의견이긴 합니다만, 그럼 아까 조금 전에 봤을 때 내란 범행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한동훈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이 자서전 있죠. 자서전에 보면 12월 3일 밤에 전화가 왔다고 하죠. 뭐 믿을 만한 분한테 전화가 왔다. 본인이 이건 얘기를 하기도 했으니까 전화가 와서 너가 체포 대상이야. 절대 국회로 가지 마라. 라고 전화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현직 당 대표를 체포하려고 한다. 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동훈이 이 비상계엄이 불법이란 걸 언제 알았을까요? 지금 본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12월 3일 밤에 전화를 받고 한동훈은 이게 불법 계엄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던 겁니다. 인식. 그럼 아까 보면 내란 범행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한동훈이는 12월 3일 밤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윤석열이 나를 체포해서 죽이려고 했구나라는 사실을 이미 안 상태에서 당정대 회의도 하고 윤석열 면담도 하고 1차 탄핵안 당론으로 부결시키고 한덕수 브라더스와 함께 공동 통치를 하겠다고 발표하고 내란 범행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이건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자기 자서전에도 나와서 말도 해. 이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 인식이 명백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빼박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뒷단의 행위가 만약에 앞단에서 인식이 없었다고 하면 이게 사실은 이게 되게 입증하기가 힘들어요. 한동훈이가 자기 혐의 자기 죄에 대한 증거를 자기 입과 자기의 책에 다 써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소환한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뭐 한편으로는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까지 증거가 명확한데 또 유야무야 되는 게 아닐까. 진작에 특검 기간 연장하기 전에 수사를 하고 한동훈을 비롯한, 예를 들면 이날 뭐 한동훈만 있었나요? 나경원도 있었고 김기현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내란의 지속, 내란의 동조에 가담을 한 사실이 이진관 판사의 박성재 판결문에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뒤늦게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거를 기소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참고인을 부르다 보면 적어도 두세 번은 불러야 되는데 특검 이달 말에 끝납니다. 증거를 모으고 뭐 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없어요. 과연 해낼 수 있을까라는, 구속이 된다고 하면 구속 기간은 최대 20일입니다. 20일 동안 추가 수사를 벌여서 탄탄하게 다져서 공소장을 쓴 다음에 한동훈을 재판에 넘겨야 되는데, 구속영장 청구는커녕 그 전에 지금 제대로, 제가 이제 쓸데없는 기우이길 바랍니다. 특검이 많은 준비를 해놨고 부르는 거다 이렇게 믿고 싶고요. 근데 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특검에도 한번 좀 물어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시작을 칼을 뺐으면 제대로 끝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한동훈만의 문제가 아니고 추경호는 이미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추경호를 비롯해서 뭐 나경원, 김기현 이런 사람들까지 다 연결되는, 공범으로 연결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특검의 기대를 한번 해보고 싶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12월 4일 부터 12월 7일 그리고 12월 8일에 한덕수 브라더스와 함께 공동 통치 발표를 한 것까지 적어도 4일간 연속되게 한동훈은 윤석열의 내란의 지속을 도와줬다라는 겁니다. 이 증거들은 밖에 이미 다 나와 있다라는 것이고요.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조중동이나 이쪽 소위 말하는 보수 매체에서 차기 대통령감으로 사실상 낙점을 했잖아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동혁 나가라고, 장동혁은 뭐 TV조선하고 조선일보가 엄청 비판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한동훈을 꽂아 넣고 싶은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언론 지형이 워낙 좋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특검이 제대로 칼을 쓰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미심쩍은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을 지금 불렀다가 잘못하면 한동훈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안 부르는 게 나은데, 근데 이번에 좀 기대를 그래도 해보고 싶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기소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범인 도피. 범인 도피라는 건 뭡니까? 윤석열이 범인이잖아요. 내란의 주범이잖아요. 내란 범인 도피. 나중에 어떻게 됐죠? 윤석열이가 관저 가서 개진상 부리면서 난리를 쳤잖아요. 결국에는 윤석열의 직무정지를 빨리 시켰어야 되는데 직무정지를 탄핵안 가결을 방해함으로 인해서 직무정지를 늦게 하게 했다라는 것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당론을 정해서 해당한다는 겁니다. 증거인멸도 가능할 수 있겠죠. 시간을 끌었잖아요. 여러 가지 혐의가 가능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가지의 내란 혐의가 있다. 이 증거들은 상당 부분 나와 있고 또 조사돼 있기도 하고 그냥 엮으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불렀으면 이제 가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면 되는데 한동훈은 이걸 가지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텐데 종합특검이 거기 좀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법적 책임을 넘어 정치적 생존입니다. 특검 수사가 내란 방조나 관련 혐의로 기소까지 이어진다면 한동훈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에도 돌아갈 자리가 없다는 건데요. 장동혁은 자기 지지층을 장악했고 친윤과 친박 세력은 각자의 생존 구도를 만들고 있죠. 결국 특검 수사를 피하더라도 당으로 돌아갈 길이 막혀 있고 설령 돌아가더라도 운신할 정치적 공간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잘 봐요. 오세훈과 이준석이 사실상 정치적 아웃 국면에 들어갔어요. 각각 정도는 다르지만 오세훈은 직접 자기 사건이고 이준석은 자기가 당대표로 있는 당에서 광역시당을 낸 거가 수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030년 대선에서 주요하게 보수의 주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2명이 일단 가시적으로 아웃이 되고 있고 한동훈 복당은 사실 어려워 보이잖아요. 2028년 총선까지도 어려워 보이잖아요. 거기서 한 번 더 살아남으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어려워 보이고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영하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박근혜를 앞세워서 PK 의원들을 저녁을 밥을 먹었어요. 이건 뭡니까? 한동훈을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다라고 상정했던 가정했던 PK 중심 어떤 블록 아닌데? 박근혜가 나서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근데 거기에 부산 지역의 조직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 상당수 참여했거든요. 부산 울산 의원들이 네. 거의 다 있었어요. 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요 블록도 깰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한동훈 의원의 복당도 사실 어려워지죠. 그러면 찐윤 언더 찐윤이라고 불리는 TK 주자들은 대선 주자들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들은 공천권만 보장되면 누가 당대표를 하던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때 또 밀어줄 수 있죠. 밀어줄 수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주변의 사전 정리가 되어가고 있고 이게 장동혁 대표의 놀라운 정치적 기획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고 있고 본인은 지금 뭡니까? 10% 15%의 완전한 지지를 받는 올공에만 가면 더할 나위가 없는 이런 정치인인데 장동혁이 여의도로 돌아와서 늘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막상 선거 가면 내가 들고 있는 10% 없이는 선거 안 될 텐데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지분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지금 쉽지 않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보수라고 나오는 시사 패널들만 맨날 장동혁을 조롱하는 거지 실제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 국회의원들이 장동혁을 무시한다라고 얘기를 맨날 하지만 우리가 기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한동훈은 지금 2개의 벽 앞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검의 벽이요. 두 번째는 국힘의 벽입니다. 장동혁은 윤어게인을 붙잡았고 친윤 세력은 한동훈을 배신자로 보고 있으며 친박과 PK 의원들도 별도의 정치적 구도를 만들고 있는데요. 조중동 일부가 한동훈을 다시 띄우려 해도 언론이 정치적 땅까지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특검에서 혐의를 피하더라도 국힘 안에서는 정치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큰 거죠. 한때 보수의 대권주자로 포장됐던 한동훈이 이제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